2016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폴 이글 키 리졸브 미군들 17,000명이 증원돼서 25,000명 플러스 17,000명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30만 군대와 함께 실제 기동훈련도 하고 또 참수작전을 하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들어와서 김정은이 참수작전 훈련도 하는 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동아일보를 보면서 또 국민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몰라요. 네, 그렇죠. 자, 북의 석탄 일절 받지 말라 중수입 항서 퇴출. 유엔 제재 후 산동성 르자오항 르포 월 4만 5만 톤 반입되던 북석탄 올 들어 확 줄더니 3월 이후엔 제로. 입항 예정된 북선박도 안 들어와. 이게 이제 칭다오항이 있고 여기에 산동성의 르자오항, 칭다오 바로 밑에 있는 르자오항에서 이제 석탄 이것이 들어오질 않고 있다라고. 자, 여기 보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은 석탄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일절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제 한 소식통이 전했다. 자, 총선 목표는 3당 체제 정립, 패배 땐 책임질 것. 이 안철수 씨가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김종인 씨한테 무시를 당하더니만 안철수 대표 본부와 단독 인터뷰.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김정인 비판. 김종인이가 안철수 말고는 다 와라 받아줄까마 이래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광야서 죽어도 좋다. 통합 일축.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통합 일축하고 그다음에 간첩들 가려내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는 이 언론을 박지원이가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이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제 아주 교묘하게 끄집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언론 중에서 애국자들도 아주 힘들 겁니다. 언론인 중에 애국자들 논설을 쏘도 갖다 주면은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대갈빵을 이렇게 고쳐라 이 짓 하는 가운데서 이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 중에서 카밍 아웃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주가 종북 간첩이다. 내가 논설 갖고 가면은 이 짓 한다. 그리고 박지원에게 포로가 돼서 이제 이 짓 한다 하는 논설위원들 카밍 아웃하는 애국자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예. 더민주당은 주인이 그대로다. 이 안철수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이 고용사장이고 문재인이란다. 김종인이는 고용사장이고 그 뒤에 문재인이가 있어갖고 김종인이가 잘하니까 대통령 후보감으로 문재인만 올라가요. 그죠? 문재인 간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반기문, 김무성 이렇게 해갖고 박원순이는 다 1% 3%씩 막 떨어져요. 이제 그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주인은 그대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고속 성장서 방향 튼 중국 수출 절벽에 선 한국엔 칼바람. 그래서 수출 보면은 최대 21%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지금 2월 달에는 12.9% 떨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 비상입니다. 경제 비상. 그래서 경제 관련법, 노동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저 300명 국회의원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팍 해산시키고 연금 다 뺏고 반역죄를 물어갖고 그중에 간첩 67명 바로 잡아내겠습니다. 전경련 한국 구조적 장기 침체 10대 지표 마이너스다. 노동 생산성 11개 분기 연속 하락세. 11개 분기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3년이죠. 그죠? 4, 3, 12. 3년에 1개 분기 모자라는 3년 동안 계속 구조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시급한데 법안을 다 니들이 300명 니들이 다 틀어막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노총에는 1,700여 명의 간첩이 들어가 앉아있고 한국노총에는 1,500명 간첩이 가 있어서 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끄집어내리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속노조는 금속으로 쇠파이프 만들어갖고 우리 전경 214명 두들겨 패고 이 짓 하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꾸짖는 문재인이 봤어요. 꾸짖는 이종걸이 봤어요. 꾸짖는 박지원 봤어요. 심상정이 봤어요. 이 간첩들 이 새끼들이 의회를 장악하고서 이 짓을 하고 있죠. 노동개혁법 309개 의원 중에 67명이 간첩인데 이걸 가로막아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5천만 국민 여러분 제발 요번에 선택 잘 하십시오. 간첩같이 생기고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필리버스터에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왜 했죠? 필리버스터를 왜 했죠? 북한 인권법, 테러 방지법 안 보내려고 그짓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한마디 하니까 철수해갖고 이제 테러 방지법이 15년 만에 김대중에게 막혔던 것이 가고 또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이 노무현에게 막혔던 것이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개혁법이라든지 이 관련 산업법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한테 이한구 앞에선 김무성 단수 추천단 분열시켜 해서 김무성이가 지금 분열을 지금 만들고 조장하고 있죠.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 유출된 여론조사 문건 왜곡됐다. 아마 실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몇 개 고쳐갖고 이게 유출이 된 것 같아요. 비겁 의심 등 부정적 언급이 55%다. 소셜 빅데이터로 본 총선 민심. 그래서 야권 통합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 이게 이제 나가는 용어들을 보니까 비겁 의심 등 부정적 언급이 50%.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비겁하게 저 짓을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이제 55%고 긍정적인 것이 17.3%.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17.3%. 그다음에 중립은 27%. 그리고 중립 빼버리면은 이제 55% 대 17%.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많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고 그다음에 저거 뭐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반 서민들은 안 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상위층에서 하니까 상위층에서는 김종인이 저놈이 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위층에서는. 근데 저 밑에서는 모르고 이 신문만 보고 이 신문이 아까 보셨죠? 이재호는 사진을 요만한 걸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와 결혼해야 될 임종석이는 이따만한 걸 갖다 붙여놓고 임종석 띄우는 이제 하는 이것들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SNS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55%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17%밖에 안 된다. 한 3배 정도 많다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자, 김종인 착시 현상에 유권자 안 속는다. 통합해도 표 안 간다. 그러므로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가 칼을 빼들었어요. 통합 논란이 되레 단합 계기가 됐다. 의총서 통합 반대 만장일치에 감격했다. 안철수 씨가. 그 18명의 간첩들이 앉아있고 다른 또 당뇨들이 앉아있는 가운데서 이제 간첩들이 당뇨들 눈치를 보겠죠. 우리가 여기 온 것이 한번 해보자고 왔는데 니들 돌아가자고 하면 되겠느냐. 김한길이 따라서 돌아가고자 하면 되겠느냐 하고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더민주와 지지 기반 다르다. 무당층, 박정부 실망층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33 내지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응답을 안 하든지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어느 당에도 안 가겠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걸 표를 하죠. 그걸 지금 기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김종인 노회한 프레임에 경악했다. 친노 청산 결과 곁까지만 치고 있다. 친노 청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이가 애국자냐 저 간첩당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온 종북 간첩의 협력자냐 이것이 이제 결정 날 겁니다. 자, 북핵기술 중동에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이제 이 양반이 유럽 외교 분야의 싱크탱크 유럽 외교관계 이사회 프랑스와 고드망 아시아 문제 연구 실장. 그래서 이 북한의 핵기술이 중동에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아마 이 긴밀하게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이따 브리핑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에다가 시리아 탱크를 다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땅굴 갈라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노스 코리아의 이 터널 보링 테크놀로지가 시리아에 들어가 있는데 핵기술, 이 핵 누클리어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갔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양반이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리아 핵개발 지원 이미 드러나. 북핵 글로벌 안보 위협하는 이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핵 잠수함을 갖고 있어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SLBM이라고 하죠.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걸 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딱 갖고 있어갖고 이걸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것을 타진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아요. 한국 정부에. 왜냐? 시리아에다 핵기술 주면 시리아가 바로 인접했는데 거기서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쏴대면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므로 노스코리아의 이 누클리어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상당히 아니라 사활을 건 이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중 한반도 전략 안정 유지의 초점, 북 체제 흔드는 제재까지는 안 할 것. 이제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쇼를 할 것이다. 한 달 정도는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뒷구멍으로 주고받고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한미일과 공조 중심 안보 지켜야 사드 도입 포기해서는 안 돼. 사드도 갖다 놔야 된다 하고 이 불란서 사람이 이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뭐라 그랬죠? 야, 미제 갖다 놓지 말고 불란서째나 뭐 어디 거 갖다 놔라. 이 짓 하고 있죠. 시진핑이가. 자, 이 김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논설 실장을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종북 간첩단에 소속된 논설 실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김관진 띄운 여인입니다. 김관진이 등장했을 때 저 레이저 같은 눈, 그 다음에 포삭에 가면은 10배로 갚아줘라. 그래서 짜고 치는 고도리로 김관진을. 김장수를 띄운 언론은 뭘 했죠? 저 꽃꽃장수를 봐라. 꽃꽃장수를 봐라. 저 김정일이 앞에 가서도 절안했다. 이렇게 해서 띄운 그 역할을 김순덕이가 김관진을 띄운 여인이다. 땅굴 없다라고 하는 이놈을 띄운 여인이 바로 김순덕이다. 그리고는 논설 실장까지 꿰쳤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이 사주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 1998년도에 김대중이가 되자마자 10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이제 37년도에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을 하여튼 그 쏴 죽이고 승리했던 것이 보천보 전투예요. 그것을 조선일보가 그 37년도 그 당시에 이것을 호해로 발행을 했어요. 네? 김일성 장군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걸 금판으로 떴어요. 김병관 씨구나. 김병관 씨가 금판으로 떠갖고 그걸 가지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김대중이가 시켰겠죠. 동아일보 니들 살려면은 가서 충성맹세하고 와라. 그래갖고는 금판으로 떠갖고 가서 이게 바로 당신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이가 승전했던 보천보 전투의 이 금판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어요. 이거 언론에 찾아보면 나와요. 보천보 전투하고 찾아보면 김병관 씨가 그 짓을 했다. 따라서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죠. 46명의 이 언론사 대표를 이끌고 간첩 누구예요? 박지원이가 끌고 올라가서 충성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 그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안 갔는데 동아일보는 안 가도 면제야. 왜? 김병관이가 이미 2년 전에 먼저 가서 충성맹세하고 왔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도 이미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김순덕이라고 하는 자가 김종인, 문재인 띄우기를 하고 있다. 김종인 대통령은 어떤가? 네? 자, 김동인 대통령은 어떤가?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 대리인으로 나섰으니까. 야, 요 짓을 김순덕이가 해요. 국민들이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알 리가 없죠. 모르죠. 김종인이 잘하고 있다. 아니, 김종인은 대통령 후보감에 나오지도 않아. 제일 왼쪽에 누가 나오죠? 반기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문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박원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무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 했던 사람 누구죠? 그 사람 나오고. 근데 이 김종인 대통령은 어떤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문재인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썼다라고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문재인 띄우기에 동아일보에 총대를 맨 자가 김순덕 논설실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나라 언론은 박지원의 수중에 들어가서 조선 노동당에 의해서 이제 이게 가는 겁니다. 문재인이를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라는 거.
정책은 없고 진흙탕 싸움만 있는 최악의 깜깜이 총선해갖고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조선일보의 사설이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드라마가 점입 가격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에서 이 짓 하는 겁니다. 논란과 사전 여론조사 유출 파문, 그다음에 1차 컷오프 후에 걸린 예비 후보들 당사에서 시우리를 벌여 시끄러웠다. 그렇게 해서 반을 여당 깎아내린 데 쓰고 2분의 1씩을 나눠서 뭐라고 해요. 야권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양극화해서 공약인 7.7 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은 안보의 경제 위기까지 겹쳐 정책 경쟁이 어느 선거 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예상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배치,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각종 현안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공약들이 산적해 있는데 저 모양이다 하고서 같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당 깎아내리는 논설로서 이것이 쓰여진다. 자, 국민일보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역대 최대 한미 군사훈련, 미 전략무기 대거 투입,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내달 말까지 31만 7천 명, 약 32만 명이 참가해서 한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전략 무기들이 소개돼요. 핵항공모함 존스 테니스호, 테니스를 그 안에서 치는 존스 테니스호, F-22 랩터 전투기, 이 스텔스죠. 최강의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핵 잠수함 등 전략 무기와 미군 1만 7천여 명이 참가한다. 우리 군도 30여만 명이 투입된다. 저는 요 리스트를 땅굴 포획 대상이다라고 썼어요. 여기 김장수와 김관진과 한민구에 의해서 어느 것이 어디에 몇 돌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박한다. 부산항에 들어간다. 또 핵 잠수함도 부산항에 들어간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간다. 이게 김정인 책상 위에 다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산항에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가 있는데 그걸 일시에 퍽 올려갖고 팡팡팡 쏴대면은 퇴로가 다 차단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공기 부양정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RPG-7 가지고 가서 띄워갖고는 딱 하면은 이건 뭐 완벽하게 포획이지. 제가 작전을 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땅굴 포획 대상이다. 땅굴 대비하라 명령을 오바마와 박근혜 대통령이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미군만이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알아서 내리지 않으면 땅굴 포획 대상이다. 그리고 부산항에 접안해 있는 놈을 바깥으로 저 원해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바입니다. 안철수 광야에서 죽더라도 수도권 연대도 일축했다. 수도권 연대도. 근데 이 수도권 연대는 김한길이가 있어서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저는 이제 총선 마지막 막바지에는 이것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수도권 연대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자회견서 기득권 양당 체제 깨는 게 목표다. 돌아갈 수 없다. 전진해야 한다. 당 교섭단체 구성이 과제다. 전정희, 송호창 합류 기대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다음날 번복하지만 않았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번복하지만 않았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겁니다. 왜 번복했어야만 됐죠? 주변에 간첩들이 다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하루 만에 번복하고 두 가지 사례가 펑펑 튀어나오니까 국민들이 안철수는 신뢰할 수 없구나. 안철수당은 신뢰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업자득이죠. 자, 국민의당 분란 키우고 야권 분열 책임 넘기고 김종인 야권 통합 제안 일석이조다. 일석이조가 뭐예요? 국민의당을 분란 키우고 그다음에 야권 분열 책임을 이제 저쪽으로 안철수한테 떠넘기고 더민주 2차 물갈이 착수, 친노 물갈이 확대 북을 반발 분출할 가능성도. 그래서 친노 간첩들을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어. 44명의 간첩 의원들을 떨어뜨려 줬으면은 김종인 당신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이거 다 붙여주고 쇼만 하면은 당신은 문재인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맞아요. 야대야 광주서 공천 경쟁 본격 돌입. 국민의당 29명 공개 면접, 더민주 북갑 후보 찾기 고심.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제 안철수 당이 선전할 수가 있는데, 엊그제 호남 향후에서 이제 김종인도 부르고 안철수도 부르고 김무성이도 불러서 이제 간을 봤죠. 호남 향후회가 방향을 이게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김종인 편에, 문재인 편에 설 것인가, 안철수 편에 설 것인가, 여론은 지금 반반으로 갈려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작게 501호, 작게 5027 가지고 우리는 작전을 했어요. 저는 5년 전에 제대를 하면서. 그런데 5015가 첫 적용이 되는데 뭐냐? 유사시에 북핵 미사일 선제 타격하는 작계예요. 옛날 5027 때는 어떤 미국의 장수 한 명이 선제 타격이라도 해야 된다 했다가 잘렸어요. 그때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도 담지를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땅굴이 바둑판이고 핵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제 타격 안 하면 져. 김정은이 참수 작전을 먼저 공격해갖고 하지 않으면 져. 왜? 땅굴 속으로 10만 명, 1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작계가 가고 있다. 이거 환영합니다. 북의 고강도 압박,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어떻게? 미 전략무기 총동원, 토마호크 미사일 장착한 핵잠함 노스캐롤라이나호와 핵항모 존 스테니스호가 이제 급파됐다. B-52, B-2 스텔스 폭격기, 아까 B-22, F-22 전투기 이런 거 들어. 신속적 집계 타격, 한미 공동 지정한 700여 개 요격 지점 정밀 타격 점검하고 북미사일 대응 4D 작전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훈련도 한다. 그래서 700여 개가 핵을 쏠 수 있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곳을 700여 개를 선정해 갖고 팡 하면은 바바박 가서 깨는 작전이 간다. 여기 보면은 B-2 폭격기, 그다음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핵잠수함 노스 캐롤라이나호, 그다음에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것들은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땅굴 포획 대상이다. 김정은이의 리스트에 있다. 그리고 땅굴 대비 안 하면 이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포획돼 갖고 중국의 중재에 의해서 미국이 그래 북한의 한반도 통일 인정한다. 그리고 다 우리 15만 우리 미국 사람 돌려보내주고 또 영국 사람 불란 사람 돌려보내주고 그다음에 니들 인정해주마. 베트남 같이 인정해주마. 베트남이 아니죠. 베트남이지. 월맹 노스 베트남처럼 승리한 걸로 인정해주마. 요걸 노리고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가 땅굴 포획 리스트에 장사 리스트에 이걸 올려놨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야, 이걸 위해서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북한 노동당하고 해갖고 누구를 대통령에 앉혀요? 박지원 간첩을 통해 갖고 박지원이가 그 당시에 김대중 밑에서 실세로서 작동할 때 이제 이회창 떨어뜨리는 작전을 썼죠. 그게 뭐죠? 노무현 표는 80 내지 90표를 한 묶음으로 묶어라. 이회창 표는 100표를 한 묶음으로 묶어라. 그리고 집어넣을 때는 똑같이 100표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 10 내지 20표를 먹고서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기고 들어간 거. 노무현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노무현이는 대통령을 훔쳤다라고 이제 이 양심 있는 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 그 중에 최원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가지고 싸웠죠. 근데 최원우 교수 이거 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저놈아 노무현이가 훔쳤다. 나 얼마든지 가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 들어가지 않고 이제 뭉겨버렸죠. 그리고 박지원이가 이거 뭉기려고 무슨 짓을 했죠. 100억씩 200억씩 들고 조선일보 갖다 주고 야 보도하지 말아라. 손충무 씨도 이거 회유하려고 5억 갖다 주고 야 입 다물어라. 대한민국에 내 돈 안 먹은 언론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내라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만 나중에 10억 가지고 온 것도 차버렸다. 이게 손충무 씨.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이게 죽였는지 알고. 저는 문창극 씨가 또 한 분의 이 박지원의 돈을 안 먹은 언론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창극 씨가 국무총리로 딱 등극하자마자 이게 2014년 6월 4일로 기억되는데 박지원이가 나와서 문창극 최선을 다해서 떨어뜨리겠다. 그 얘기는 저 사람도 내 돈 안 먹은 사람이다. 문창국 씨는 입 다물고 지금은 생존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카밍아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나라의 위기에 왜 박지원이가 언론을 동원해서 나를 떨어뜨렸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노무현이 이 가짜 대통령 만들 때 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조선노동당이 막았다. 아이고 대한민국의 좀 그래도 자, 지금 말이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 없어요. 의인들이 다 눈치 보고 또 목회자들 여기 목회자들 네 분이 앉아 계시지만 15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 땅굴 있다, 간첩 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 하나도 보기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보기가 어려워. 다 저기 누구야? 이영훈이, 예? 이영훈. 저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저는 참 이영훈. 땅굴 없다 성명서 발표하고 한영훈이, 김영주, 그다음에 김삼환 이런 사람들 땅굴 없다. 김삼환 씨는 자기 그 교회에 땅굴망이 한강변에서부터 세 줄기가 들어와서 6가닥을 새로 지은 그 베데스다 뭐 기념관에다 갖다 붙였고 그다음에 구관에다가 6가닥을 붙여서 거기에 주차장이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공표를 했더니만 아니다 개미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대예배 시간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종북 간첩단의 지령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10만 성도들이 1000만 성도들 중에서 10만 성도는 양심적이고 의로운 자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주기를 위해서 십시일반 이 일을 위해서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